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을 미리 잡아놨다면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뿌리쳤다는 진술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22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말하면서 계엄 선포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인데요. 애초에 국무회의 같은 법적인 절차 따윈 무시하고 미리 계획한 대로 계엄을 강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 집무실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조태열, 김영우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장관님들하고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통령을 뵀더니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지난달 경찰에 나가 진술했습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접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이 전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는 진술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대통령 의지를 꺾기 힘들다고 보고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시 자리에 없던 국무위원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밤 9시 10분쯤부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밤 10시가 다가오자 국무위원들이 다 왔는지를 확인했고 다 도착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22시에 내려가야 하는데 라며 또다시 생방송을 언급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진술입니다. 윤 대통령의 22시 KBS 생중계 언급은 앞서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제기한 계엄방송 준비 사전 언질 의혹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계엄 선포 전 최재현 보도국장이 누군가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발표 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통화 내역 공개 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에 확정한 22시 계엄 선포를 KBS를 통해 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진술로 드러난 셈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윤석열 씨에게 불리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엄 당일에 있었던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요. 또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윤석열 씨 구속 전후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12월 달에 국회 현안 질의에서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경찰 조사에서는 상식적으로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 보니 사법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의 말들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각자가 살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진술들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 어긋난 틈을 잘 찾아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이제 수사를 잘하냐 못하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겠죠. 네. 또 그리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씨가 이제 밤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KBS 생방송 일정만 언급하고 회의장을 나갔다는 것도 이상민 전 장관이 진술했는데 이건 이제 KBS가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뭐 단정하긴 좀 어렵다고 봐야죠. KBS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특집 생방송을 준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방송의 내용까지 이야기했느냐 안 했느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고 다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나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은 보통 그렇게 특집 방송을 그것도 공중파에 이 시간대에 편성을 하라고 얘기했으면 그 편성의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 이유도 없이 그냥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고 편성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북한 정도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 시간을 비워놔라.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KBS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상식적이었다면 그 연유를 따져서 물었을 거고 네.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방송인으로서 혹은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셈이 되는 거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대통령실이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편성을 잡아달라고 얘기했다면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죠.
분명히 뭔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편성을 해달라고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뭐 말은 우리도 몰랐지만 무조건 편성을 잡으라고 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바보인 척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바보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정확한 워딩으로 보도된 걸 보면 이제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 준비 언지를 받았다라고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엄 방송인지 그냥 방송을 편성하라고 한 건지는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줘야겠죠. 그래서 과연 누가 어디 얼마만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속보 떴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2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유를 길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이미 구속 기소했으니까 특검까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우화가 떠올라요. 그 알티세르의 얘기인데 설산 위의 토끼라는 제가 아마 사소한 생각에서도 몇 번 언급했었던 얘기인데 히말라야에 사는 히말라야 설산에는 토끼가 산대요. 근데 그 토끼는 자기가 히말라야 산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큰 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크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 설산 위를 자기가 군림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였어요.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대개 어떤 권력과 권한이 주어지면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이것들을 객관화시키는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저는 공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잘 행사하고 또 권력을 부려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 힘을 잘 행사하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보다 우선하는 게 그 권력과 권위를 객관화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것을 행사한 이후에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착각하면 윤석열 같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윤석열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총 7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한 걸로 기록됐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진행되면 이제 계엄 당일에 윤석열 씨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 관련해서 수사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뭐 분석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본인의 목숨, 본인의 입장이 풍전등화니까 네.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너는 빵, 나는 골프. 김건희 모친 최은순. 네. 4위 윤석열 체포 이튿날에 스크린 골프를 가셨어요. 세상에나. 자, 남양주 소재의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 야. 체포 하루 뒤에도 소제목 굉장히 야기적이죠. 비교적 평온한 모습. 골프 장비 차량에 옮기는 그리고 운전기사를 대동했다고 합니다. 야, 야, 대단합니다. 그래, 운전기사가 저희 앞까지 데려다 줬더만요. 야, 저 양반이 좀 알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송파에 살고 있다는데, 네, 예. 야, 송파에서 또 굳이 남양주까지 가가지고 네. 한 샷 갈기는 거예요. 송파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사이 나이스 샷! 체포 나이스 샷! 그런 말이잖아. 너는 빵으로 나는 그린으로. 시원하게. 최고입니다. 아마 공에 윤 이런 거 써놨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1년 살았잖아 거의. 너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장모 하나 못 빼서 내가 거의 10개월 살았죠. 나만 살 수 없지! 윤서방 잘 가게. 예. 그리고. 그래서 한간에는 우리 사위의 변호사비 대납을 위한 네네네. 내기 골프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요? 예. 스크린 골프장. 내 돈을 직접 태우면 내 돈이 아깝잖아. 미치겠네. 이재명의 그 변호사비 대납은 대법관쯤 됐는데 예. 스크린 골프장으로 대납을 하려면 예. 박지훈 변호사인가요? 야, 너 지면 성렬이 거 내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 비교적
평온한 모습. 이 소제목 너무 킹 받습니다. 아니 전날에 그리고 또 저기 김건희 자기 딸이 음. 되게 뭐 몸져 누웠다. 음. 지금 뭐 약기운으로 산다. 네.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스크린컵을 치셨다잉. 네.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저분은 이제 기존에도 지금 사위 이전에 네. 다른 사위가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미 다음 사위를 지금 물색 중인 거 아닌가. 마음은 이미 떠난 것이 아닌가. 예. 내 이제. 사위는 빵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네. 한샷 갈기러 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더 하고 싶은데 달콤한 참아야겠다. 진짜. 달콤분이네요. 예. 예.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요. 야, 웃기네요. 이 사람들 아무도 말을 안 했네. 야, 그런 게 있었다니, 이 사람아. 처음 들었네. 왜냐면 한 스텝 더 나아가면 안 돼. 너무 달콤한데 난 정말 참고 있거든요. 애초에 나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저 스스로 그래요. 판단해서 예, 넘어가는 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의